4강 후보들은요. 8강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 모시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를 향한 구애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김문수 캠프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 오랜 세월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좀 진정이 되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대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판단할 몫이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마찬가지로 전위 경쟁을 한 후보에게 위로의 그 전화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나경원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캠프도 나경원 의원의 합류에 기대감을 표했더군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어제 혹시 나경원 의원 쪽에는 어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상가집에 지금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라 하는 얘기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건 적절치 않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후보께서 뭐 직접 컨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람은 미래전략 부총리로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나경원.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총리하라 그러시는데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후보의 득표력 또 나경원 후보가 합류한다면 우리 캠프에 도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캠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나경원 의원님이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무조건 4등 안에 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저도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는 또 틀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나경원 후보가 5등한 건 사실인 거고 그다음에 적어도 한 10% 가까운 그런 득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 10%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결승에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는가? 결승 갔을 때에는 안철수 후보의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 간에 제로섬 게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승전 상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의 장점이 있고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경원 그 후보가 심사숙고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신 변호사님께서 나 후보가 이제 5등을 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등순 발표 안 했기 때문에요. 네네.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나경원 의원 외에는요. 양향자 후보가 가장 먼저 한동훈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 들어보시죠. 저 한동훈과 양향자는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후보님은 이번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의 동행이자 혁신과의 동행이자 미래와의 동행입니다.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할 당시에 양향자 위원님께서 결기를 가지고 검수완박 악법을 막기 위해 나서셨고요. 저와 함께 의기투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 같은 곳을 보고 일해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낼 겁니다. 네, 탈락한 후보들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데 신현영 의원님.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양향자 후보를 지금 영입을 했고 또 조금 전에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였는데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에게도 직접 전화해서 합류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양향자 의원이 참 발빠라요. 어느 순간 21대에는 민주당에 있었는데 개혁신당으로 넘어가서 이준석 옆에 있다가
지금은 빠르게 또 대선을 출마해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한테 영입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의 고단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저렇게 정치를 해야 계속 살아남는 것인가에 약간의 회의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후보는 후보 때부터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후보들과의 합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한테 그리고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합류를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유정복 시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동훈 후보와 힘을 합쳐서 앞으로의 뭐 본선에서의 그런 역할 일정 부분 한다면 내년에 있을 지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있을 그리고 총선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나는 또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양자 후보의 변신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캠프의 경우에는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777명의 인재를 선대위에 영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상범 의원, 구자근 의원, 이인선 의원, 강대식 의원 합류했다고 지금 밝힌 상태고요. 다음이요. 김문수 후보 캠프는요. 또 이제 이철우 후보나 유정복 후보는 나를 밀어주기로 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군요. 오선의 윤상현 의원, 또 이용 전 의원 등이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죠.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 합류를 김문수 후보가 또 타진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문수 후보도 TK이고 그다음에 이철우 후보는 경상북도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철우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철우 후보는 경북지사잖아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에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기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